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더 뺏으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예,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올해 저희 지속협이 두 가지 실험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 다른 단체나 아니면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일 건데 줌을 활용해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접촉을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미숙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좋게 좀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들이 지구에게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 내부적으로 논의했었던 게 육류 소비를 조금 줄이면은 지구한테 조금 더 편안하지 않을까. 우리가 식탁에서 육류를 먹을 때에는 그 곡류를 생산해서 또 사료와 그리고 농장에서 가축을 생산할 때에 탄소와 그 다음에 메탄이라든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탄소와 메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물도 많이 소비하게 되니까 이런 육류들을 조금만 줄이면은 지구한테 조금 더 휴식을 좀 주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했었던 사항들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 같은 경우도 자녀들하고 매주 고기 없는 월요일을 시작한다라고 하거든요. 저희도 올해 한 해 동안 좀 육류 소비에 대해서 좀 고민들을 같이 하면서 나중에는 저희도 이런 캠페인 위원님들하고 같이 함께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 워크숍에 오셨던 분들도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지난 위촉식에 오셨던 분들은 한번 들으셨겠지만 처음으로 오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좀 고기 먹는 육류에 대해서 한번 지구를 생각하면서 좀 식사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차원에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예. 오늘 일정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오전 10시에 좀 진행이 되고 7시에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좀 워크숍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지속협과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어? 라는 분들이 많은 의구심을 좀 가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같이 고민해보는 워크숍 자리를 만들었으니까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기총회에 관련된 부분들도 간략하게 이따 끝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지속협하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해 하시고 또 저희도 설명하기가 많이 힘들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속협의 역사와 그 다음에 유엔의 활동하고 관련성들을 좀 보지 않으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저보다 더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광주광역시의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전 공동회장님이시기도 하고 광주대학교 교수님이시기도 하신 김병환 교수님 저희가 직접 모시지는 않았고요. 유튜브로 동영상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잠깐 동영상을 보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의제 20일이 본격적으로 이제 각 나라에서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가 되고 이행이 됐죠. 거의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만들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 개념에 대해서 명확한 그런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정확하게 좀 정립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 지방의제 20일의 그런 추상적인 부분들을 훨씬 더 구체화해가지고 먼저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지속 가능성과 지속 가능 발전이란 무엇인가요? 예,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하고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은 사실 뭐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좀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굳이 좀 엄격히 좀 구분하자 그러면은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은 어떤 지향성, 어떤 그 방향을
이제 지향하는 그런 의미가 좀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 지향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뭐 민주성, 능률성, 효과성 이런 이야기를 하듯이 하나의 가치나 규범 뭐 이렇게도 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이란 말 자체가 영어로는 이제 sustainable에서 어원이 되기 때문에 어떤 생태적 기반을 토대로 한 미래에 대한 어떤 담보라 그럴까요? 미래를 고려하는, 다음 세대를 고려하는 이런 의미로 지속 가능성의 의미가 좀 이제 함축되어 있고, 지속 가능 발전이라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발전의 의미가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쓴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가 뭐 경제 발전,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사회 발전, 뭐 이렇게 해서 발전 앞에 성장이나 개발이나 이런 의미를 두는 발전의 의미도 있고, 또 어떤 사회적 측면의 발전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지속 가능 발전이라 그러면은 역시 지속 가능성을 지향하는 발전.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생태적 고려를 토대로 한 경제 사회의 고려와 융합, 이것을 함께 어우르는 발전을 지속 가능 발전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예.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어떻게 보면은 거의 모든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에 전부 다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장 전형적으로 이제 요즘 기후변화 문제랄지 또 뭐 각종 이제 기상이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를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 위협을 하고 있고, 또 경제에서도 보면은 화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그 경제 에너지 시스템, 그 에너지 시스템들이 지속 가능성을 많이 좀 위협을 하고 있죠. 또 심지어는 이제 일자리도 요즘에는 이제 과거하고는 다르게 소위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에 있어서도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들도 많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는 뭐 인구 측면에서 특히 농촌 지역에 그런 인구 소멸 현상들이랄지, 또 고령화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문제랄지, 그래서 우리 사회 거의 전반적으로 지속 가능성의 위협은 여기저기 다 도사리고 있는데, 특히 그런 이제 지속 가능성 위협의 가장 좀 핵심적인 요소는 역시 환경적 또는 생태적 토대가 훼손됨으로써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생명의 그런 뭐랄까요,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요즘에 바로 이제 코로나19 문제도 어떻게 보면은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인간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전파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인간이 어떤 야생 동물이랄지 그런 어떤 그 남획이랄지, 그래서 어떤 생태계의 지나친 남용이랄지 파괴랄지 이런 과정에서 야생 동물로부터 바이러스가 이렇게 인간으로 옮겨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요즘에 또 이제 많은 그 이 전문 학자들이 그 바이러스의 원인을 거기서도 찾고 있죠.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전 인류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도 가장 전형적인 환경과 연결된 지속 가능성 위험 요인이다. 이렇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2015년에 유엔이 채택한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 사실 이제 우리가 지속 가능 발전을 이야기할 때는 좀 역사적으로 거슬러 가면은 유엔의 환경에 대한 회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1972년이란 말이죠. 1972년에 스톡홀름에서 최초로 유엔 환경회의가 열리게 되고, 그 유엔 환경회의가 하나의 시발점이 돼가지고 그로부터 20년 후에 브라질 리우에서 리우회의가 열리게 되죠. 리우회의에서는 이제 환경 문제만 다루다 보니까 이게 개발 문제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충돌되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하면은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런 데 이제 좀 포커스를 맞췄는데, 또 그로부터 이제 10여 년이 지나서 2002년에는 환경과 개발의 문제에 덧붙여 가지고 하나의 문제가 더 여기에 제기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사회 문제죠. 그래서 이제 2002년에
요하네스버그 회의에서는 환경과 경제와 사회라는 것을 3P로 이렇게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3P의 그런 하나의 축을 가지고 지속가능 발전 정상회의라는 타이틀을 붙이게 되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유엔에서는 2002년부터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이 유엔의 회의에 중요한 이제 타이틀로 등장하게 되고, 또 그로부터 이제 좀 지나서 2015년에 이르러서는 이 지속가능 발전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목표들을 제시하자. 그래서 바로 그게 UN SDGs다 해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개를 이제 도출해 내죠. 그래서 이 17개의 목표는 아까 그런 3P의 환경, 경제, 사회라는 3P에다가 2개의 P를 더해서 평화라는 피스와 파트너십이라는 또 하나의 P, 그래서 총 5개의 P, 그래서 5개의 P의 가치를 지향하는 그런 어떤 이제 지속가능 발전의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UN 이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거에 지방의제 21과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동상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리우 회의에서 의제 21이 UN 회의에서 채택이 되죠. 그게 바로 이제 아젠다 21. 그래서 이 UN의 의제 21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는 21세기를 준비하는 상당히 좀 추상적이고 아직은 좀 뭔가가 좀 구체화가 되지 않은 하나의 헌장 정도의 수준으로 의제 21이 선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제 21에 기반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지방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부문에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로컬 아젠다 21. 그래서 중앙 정부 차원의 노력과 함께 지방 정부 차원의 노력이 동시에 필요해서 지방 의제 21이 본격적으로 이제 각 나라에서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이게 소위 말하자면 준비가 되고 이행이 됐죠. 그런데 이제 이 지방의제 21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이제 만들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 개념에 대해서 명확한 그런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과연 뭘 지향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일의 방법에 있어서 가장 지방의제 21이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 실현에 적합한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지역마다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은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역은 좀 환경 의제 중심으로 하는 게 맞다. 어떤 지역은 좀 폭넓게 하는 게 맞다. 또 어떤 지역은 행정이 좀 주도해야 된다. 또 어떤 지역은 아니다. 민간이 이건 주도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방의제 21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정립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제 UN SDGs 2030은 그 지방의제 21의 그런 추상적인 부분들을 훨씬 더 구체화해가지고 그 타이틀 자체가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을 앞에다 붙여서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즉 지속가능 발전을 지향하는 2030년 아젠다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2030 의제란 말이죠. 아까는 그냥 막연하게 21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제는 2030이라는 목표 연도를 정해놓고 또 그 목표 연도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17개의 목표들에 관련되는 169개의 세부 목표를 제시하고 또 그 목표들을 하나씩 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의제 21과 SDGs 2030의 가장 큰 차이는 어떻게 보면은 SDGs가 훨씬 더 구체화되어 있고 또 그 목표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을 개발해서 지표 평가의 방법까지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그 차이를 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연습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화면이 정지된 상황에서 목소리만 좀 들렸다라고 얘기가 좀 들었습니다.
저희 PC를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저희도 좀 당황스럽고요. 이 동영상은 저희가 카톡방 통해 가지고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국제사회 흐름과 관련된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언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 계속해서 상충을 하다가 그러면은 하나뿐인 지구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건가 관련된 시민사회 노력들이 무난하게 진행됐었던 상황들이고요. 이걸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92년도에 리우 회담이라고 하는 중요한 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회담에서는 세 개의 중요 협약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람사르 협약, 그리고 사막화 방지 협약이 체결됐었고요. 또 하나 좀 전에 김병환 교수님 말씀하셨던 어젠다 21이 채택이 됐습니다. 어젠다 21 당규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책무가 명확하게 지역의 이해 당사자들이죠. 그러니까 시민들, 그다음에 행정, 그리고 여성, 아동, 청소년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하나뿐인 지구를 위해서 그 지역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실천해 나갈 것인가, 그와 관련된 활동들, 논의들이 이루어졌었고 그에 관련된 구체적인 실천 활동들을 하자라고 합의가 이루어졌었던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시민사회들이 앞장서서 활동들을 했었던 사항들이었고요. 워낙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시민사회도 같이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던 상황이고, 우리나라와 같이 그러니까 90년대 저개발, 중저개발 국가들은 국가 중심의 활동들이 이루어졌었던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95년도에 부산에서 처음으로 지방의제가 출범을 했었고요. 천안은 2001년도에 창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225개의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들이죠. 거의 90% 이상이 지방의제를 실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엔에서는 또 하나 21세기 2000년을 맞이해서 그러면은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을까 고민들을 했었던 사항이었고요. 밀레니엄 새천년 개발 목표라고 해서 8가지의 목표를 설정해서 2015년도까지 이 목표들을 달성하자. 그 목표와 관련된 부분들은 빈곤에서부터 기아, 그다음에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 질병이라든지 에이즈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월등하게 감소시키자라는 목표를 세웠던 사항들이고요. 그 흐름과 관련된 부분들이 2015년이 다가오면서 2010년도부터 포스트 2015년을 어떻게 준비할 건가 관련된 논의들이 진행이 됐었던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2002년도의 경우에는 리우 회의를 기념해서 10년마다 주요한 회의들이 진행되는데, 리우 플러스 10 회의에서는 환경적 지속 가능성에서 삶의 질 지속 가능성으로 확대된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2012년도의 경우에는 리우 플러스 20회의라는 이름으로 회의가 리우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지속가능 발전, 새천년 개발 목표를 좀 더 확대한 2015년에 우리의 미래는 the future that we want,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어떤 건가와 관련된 논의들이 진행이 됐었고요. 여기에서는 국가보다는 지방정부, 도시국가, 도시와 관련된 부분들이 훨씬 더 기후 문제와 지속 가능성들을 활발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두드러졌었던 사항들이고요. 또 하나 기업들 역시 지구를 위해서 지속 가능 발전을 더 강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두드러졌던 회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2015년도에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회의가 2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9월 달에 있었던 유엔 총회. 그래서 유엔 회원국가, 모든 회원국가들이 만장일치로 SDG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채택을 했었고,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나라별로 그리고 대륙별로 고위급 회담들을 진행을 하면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이행을 하고 이행 체계를 마련할 것인지 관련된 합의들을 이루어졌었던 사항들이었고요. 2015년도에는 파리 기후 협약이라고
파리기후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205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을 2도씨 이하로, 가능한 한 1.5도씨 이하로 낮추자는 거대한 목표들을 가지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2000년도부터는 모든 2020년이죠. 2020년부터는 자국은 5년 단위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해서 유엔에 보고를 했었던 사항이고, 2023년도부터는 그 이행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와 관련된 이행 계획에 대한 실태를 체크하는 회의이기도 합니다. 2023년이 가장 또 중요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UN MDGs 밀레니엄 개발 목표, 새천년 개발 목표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유엔과 그다음에 유엔의 모든 국가들은 그 전 세계의 빈곤을 중심으로, 가장 화두가 되는 빈곤을 중심으로 8가지 의제를 설정해서 이에 관련된 부분들의 절반 이상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을 좀 담고 있고요. 첫 번째가 뭐 잘 아시겠죠? 그림만 봐도 잘 아시겠죠? 예, 굶주림과 관련된 빈곤의 문제, 굶주림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연필이거든요. 예, 그래서 문맹과 관련된 부분들, 기본적인 교육과 관련된 영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전에 이제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 지금은 성평등이라는 용어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 사망률과 관련된 영역들, 그리고 그림에서 다 보시 임산부와 관련된 산모들의 출산 과정에서의 사망이라든지 그런 영역들, 그리고 질병과 관련된 에이즈라든지 말라리아라든지 그런 질병에 관련된 영역들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그 시대만 하더라도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환경적 측면에 좀 더 부각됐었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버넌스와 관련된 영역들입니다. 이런 논의들이 새천년 개발 목표들이 더 확대된 부분들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입니다. 8개의 목표가 17개의 목표로 더 확대됐었고 확장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부 유럽이라든지 유럽의 국가들은 2030년이 돼서 SDG가 완료되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활동들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부분 어떻게 더 선진국으로서의 책무와 역할을 할 것인가 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SDGs의 기본 이념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인권에 기반한 어느 누구도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들은 사회와 환경 그리고 경제에 기반한 조화를 이룬 지속가능 발전을 이루겠다라고 하고 있고, 2030년까지 우리 인류가 달성해야 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표에 대해서 잠깐 짧은 동영상 저희가 좀 준비를 했거든요. 잠깐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는 평화로운 지구를 지키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왔어요. 그러나 여전히 불평등, 빈곤,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변화는 해결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2015년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30년까지 세계 모두가 지켜야 할 지속가능 발전 화면이 멈췄다는 소리가 나와가지고요. 어떻게 좀 소리는 좀 들리시는 건가요? 들리시면은 동그라미를, 안 들리면은 제가 멈췄는데 한 3분짜리 영상인데 좀 소리라도 좀 들을까요? 아니면은 3분짜리 아주 짧으니까요. 소리로 듣는 걸로 좀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를 만들었어요. 이것을 SDG라고 해요.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경제, 사회,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모두에게 더 나은 지구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는 사람, 환경, 번영, 그리고 지구촌 평화를 포함한 17개 목표가 있답니다. 자, 이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주사위를 던져볼게요. 예, 이 영상도 저희가 공유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3분짜리 영상이니까 아주 짧고, 아까 저희 사회와 환경, 경제, 플러스 거기에 김병환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사람과의 관계와 그 다음에 평화가 더 포함된 OP와 관련된 이야기들 좀 그 영상을 방송이 아직 그 워크샵 끝난 다음에 카톡으로 좀 공유할 거니까 한번 좀 보시거나 아니면은 유튜브 통해서 한번 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무지 당황스럽습니다. 연습할 때는 화면들이 잘 돌아갔었던 상황들인데 PPT에 연결했더니 영상이 끊어지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금 당황스러운데 그래도 양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관련된 부분들 우리만 지속협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아메리카 아니면은 다른 모든 전 세계 국가가 이와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에 포함된 모든 국가들은 2년에 한 번씩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이행 보고서를 재준비를 해서 내년에 유엔에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새로운 집행위원회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었던 기후변화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2030년뿐만 아니라 2050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지고 가겠다라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글로벌 리더로서의 선도적 위치들을 취할 건가와 관련된 많은 활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사무국에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2019년도 유럽 지속가능 발전 보고서는 보내드리도록 PDF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역시도 한때는 기후변화 협약에 탈퇴해가지고 기후악당으로도 불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재적으로서는 도시들 간의 비교들을 통해서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는 어느 도시가 잘 하고 있는지라든지 그런 평가 활동들을 하면서 지속가능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지속협 이야기입니다. 저희 지속협은 예전 초창기부터 교통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졌었던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자동차 중심보다는 사람 중심의 교통 체계들을 이야기를 했었고 이런 활동들을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보다는 보행자의 권리, 그다음에 인권적 측면에 기반한 활동들을 하겠다라고 활동들을 했었던 사항들입니다. 그런 활동들은 앞서 언급했었던 17개의 SDGs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저희가 위원님들과 같이 좀 찾아보면 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 채팅방을 활용해서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교통으로는 어떤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어떤 연관성이 있은지 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좀 적어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 혼자 일방적으로 좀 떠들면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좀 시도를 해보는데 위원님도 한번 손운동 간단하게 채팅방 통해 가지고 교통 영역에 있어서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어떤 연계가 있을 것인지 한번 연계되는 항목들을 번호대로 한번 좀 눌러봐 주시면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1분 정도 생각해 보실까요?
채팅방에 올리시는 동안 저희 국장님이 갑자기 줌을 나가셔서요. 다시 들어오시는 동안 채팅방에 어떤 SDG에 해당될까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무지 당황스럽습니다. 예, 예, 채팅방에 좀 답이 안 올라오는데요. 어, 그냥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관련된 부분들, 인권에 기반한 교통을 좀 고민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어, 1번에 있는 항목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빈곤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어, 건강과 복지 3번에 해당하는 웰빙 영역에도 같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교통 표지판이라든지 아니면은 운전면허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통 영역에 있어서도 양질의 교육이 필요한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은 보통 여성을 폄하하는 목소리로 뭐 여성 운전자가 좀 운전을 잘 못할 경우에는 어, 집에서 소뚜껑이나 운전해라든지 그런 부분들 표현들이 만연한 사항들인데 우리의 측면에서 볼 경우에는 성평등 영역에도 같이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생적인 부분도 같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위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고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 에 있어서도 자동차의 연료, 에너지 역시도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도 포함되고 산업혁신과 인프라, 최근 들어 뭐 모바일 교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한 산업의 혁신과 관련된 부분 포함됩니다. 그래서 교통 영역에서도 9번 목표는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10번 목표와 관련된 부분, 불평등 해소에서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 공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 가능한 도시화 공동체 11번 항목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또 생산과 소비 12번 항목에도 포함되고 또 기후변화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변화되는 부분들, 기후변화와 관련된 영역도 포함되고 육상 생태계와 관련된 부분들, 공간을 돌을 만들고 그와 관련된 인프라들을 만들면서 육상 생태계 영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강력한 제도와 평화 관련된 부분들 모든 국제적으로 연대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17번 항목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 영역에서 봤듯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하나의 목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상호 연관성을 가지면서 진행된다라고 연계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천안지속협은 1번부터 17번 목표들을 지향을 하는데 저희가 다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사무국 인력이 2명밖에 되질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도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좀 부족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함께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11번 항목과 13번 항목에 15번 항목 육상 생태계라든지 생물 다양성에 좀 더 중점을 두는데, 이후에는 다른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위원님들과 함께 더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해볼 주요 활동과 관련된 부분들을 언급 안 할 수가 없는데, 평가 활동과 실천 활동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의한 연구와 평가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천안시는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기본계획에 이거한 실천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정책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관련된 교육과 캠페인들, 그리고 그걸 토대로 시민들하고 위원님들과 더 확대할 수 있는, 확산할 수 있는 홍보 출판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지표 모임, 기후변화 지표 모임과 생태교통, 생물다양성, 환경오염과 관련된 지표 모임들을 하고 4개의 연구 모임들을 통해서 의제들을 발굴하고 지표들을 보다 구체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들은 위원님들과 같이 함께 진행할 예정이고, 위원님들께서는 또 저희가 모임과 관련된 부분들을 선택해 주십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들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좀 토대로 저희가 지속가능 발전 보고서를 매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와 그다음에 의회에 보급을 하고 있고, 개념과 관련된 부분들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도 많은 홍보 활동들을 좀 하는데, 제가 그 부분은 좀 많은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전년도부터는 보고서를 한 챕터씩 시민들한테 더 소통을 하고 있고, 또 올해 역시도 더 많은 소통과 관련된 부분들 컨텐츠를 보급해서 같이 고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짧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18차 정기총회는 위원님들하고 모든 위원님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하나의 축제 형태로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대의원 형태로 총회를 좀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로 운영위원님들한테 위임을 받아서 총회를 좀 진행하는 점, 이 점 좀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이거에 또 많이 동의를 좀 해주셨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기총회에서는 위원님들하고 함께 2021년도에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2022년도에는 어떤 활동들을 할 것인지와 관련된 부분들 같이 병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 총회에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들 좀 뵐 수 있기를 기원하고, 저희가 3월 30일에 진행되는 총회에 대해서 좀 달라진 부분들, 매년 총회하고 좀 동일한 사항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현재는 비영리 단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 규정을 개정해서 비영리 단체로 등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된 운영 규정이 좀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새롭게 임원을 선출을 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임원 선출에 관련된 부분과 그다음에 21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심의 의결을 통한 총회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31일 날 오후에 총회 끝난 후에 바로 홈페이지 통해서 블로그 통해서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동영상은 실시간 동영상이 오늘처럼 좀 끊어질 것 같아서 불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4월 5일 날 홈페이지와 유튜브 통해 가지고 같이 공유할 거니까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유 사항들을 좀 보시고요. 또 궁금한 사항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 사무국으로 언제든지 아니면은 이메일로 연락을 좀 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이고요. 저희가 좀 여러 고민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문구들을 좀 좋은 문구를 좀 하나 찾아가지고 제가 발음이 좋지는 않지만 낭독을 좀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들으셨나요? 그리고 어떤 장면을 보셨나요?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나요?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혹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몸담았던 동네를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눈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에 대해 공부하려 합니다. 삶의 공간은 우리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와 지역에 대한 관심과 공부는 나를 위한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위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익숙함에서 벗어나 낯설게 바라보는 연습을 하고 여러분의 시각과 관점으로 동네를 관찰하고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삶의 환경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출발하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들,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행동과 변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우리 동네 지구를 위한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의 미래와 미래 세대를 위해 삶의 공간을 들여다보고 보다 나은 방법을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고민하는 공부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삶으로 끌어오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변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지속가능 발전 목표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 일상의 삶에 대해서 고민들을 같이 하고 지역에서부터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이 지속가능 발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표 및 연구 모임은 그 모임방별로 카톡방을 통해서 일정들을 확인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몇 분이 카톡방으로 채팅을 좀 남겨주셨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교통 체계를 넘어 너무 불편하다고, 합리적인 노선이 구축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생물 다양성을 위한 노력들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던 상황입니다. 저희가 조금 더 쌍방향 통행을 모색을 좀 했었던 사항들인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줌에 좀 익숙지가 않아 가지고 좀 실수를 좀 했었던 상황이고요. 오후 7시에는 조금 더 보완해 가지고, 그리고 다음번 줌 회의라든지 그런 모습에서는 이런 실수를 조금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임별로 아마 4월 달에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지 통해 가지고 4월 달에 뵙는 걸로 하고요. 위원 워크샵은 1차 워크샵은 이걸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모두 고생하셨고요. 좀 손 인사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혹시